이렇게 안녕, 편안한 뭐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늘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만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만 나오는 게 또 세상이 아니거든요. 불편한 얘기들, 우리를 언짢게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얘기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바로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로 요즘 꼽히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이라고 불리는 얘기입니다. 아휴, 그러니 어떤 직장 일도 다 스트레스 받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서로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러면 좀 좋소. 그런데 왜 해코지를 하고 골탕을 먹이고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는 세상 엄한 일까지 만들게 만들고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리냐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아프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갑과 이 인격적인 대우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을, 이 둘이 만든 합작품이다. 예. 그 얘기 좀 새겨볼 만한 얘기네요. 네. 우리가 뭐 이에 관해서 할 얘기도 많고요. 또 달라져야 될 우리 사회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알파드레오 코너에서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직장 내 갑질의 사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조합에 들어온 사례 그리고 또 연맹으로 또 취합된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것이 인사 발령 갑질, 그다음에 또 업무 보복, 업무량을 뺏었다가 줬다가 하는 업무 보복이 많고요. 그리고 또 연차 강요, 그다음에 회식 강요, 그다음에 그 직장 상사 때 김장. 그런 것도 합니다. 뭘 한다고? 김장도 시켜요? 김장하기 또는 또 이삿짐 나르는데 같이 또 동참해줘야 되기, 또 심지어는 아이 학교, 상사의 아이 학교 픽업도 갔다 왔다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식 때 불려 나와서 계산해주기. 와. 이런 사례들이 뭐 옛날 얘기 같긴 한데 그렇게 옛날은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 얘기뿐만 아니고 그게 그 픽션,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게 접수된 사례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연맹 쪽에서 취합된 사례들도 있고 저희 또 현장에서도 사례들이 취합된 사례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소식 아마 여러분 그 인터넷 기사나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월군의 한 7급 공무원이 그 기간제 공무직 분들에게 갑질을 한 게 밝혀졌어요. 강원도 영월군의 한 팀장급 공무원이 수년간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폭언, 폭행, 임금체불, 모욕, 그리고 퇴근도 안 시키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유형의 갑질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이슈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그 가해자에게는 한 달, 1개월 감봉 처리가 됐고 근데 실제 피해 직원들은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 피해자 되시는 분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를 하는 이 상황에서부터 이제 조명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갑질 피해자가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 CCTV 영상에서도 이제 확인된 바에 보면은 그 행동들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것도 그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언행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까에서부터 이제 포커스를 맞춰 본다 그러면은 이래 그래도 되는 조직, 또 그래도 그냥 넘어갔던 이런 환경에서부터 이렇게 수년간 지속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해당 피해자 입장이나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에서 지금 같이 또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월 감봉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도 조금 약한 아주 수이진 않을까. 그러니까요. 경각심을 줘야 되는 또 공직자인 분들한테는 1개월이라는 게 참 많이 약하다라는데 아마 해당 피해를
보셨던 아마 한 분은 아닐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납득이 안 되는 또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징계의 수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을만 놓고 보면 을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내가 이거를 오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나한테 더 큰 피해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을이라고 갑과 을이라는 선도 없지만 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을 이길 수는 없다. 개인이 나 혼자 이 조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의식들이 이제 고착돼 있고 두 번째는 보복이죠. 예, 보복과 또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못 되는 것들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사람이 폭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뭐 물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이은경 위원장님도 의료산업노조 쪽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지역 내에 한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폭언을 하고 또 개인 업무 막 시키고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럼요. 그렇죠. 특히 일부의 예, 잘못된 오해하시면은 안 되는데 예, 예. 또 이게 일부의 이제 소수의 도드라지는 행동들 하지 네. 말아야 되는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전체의 직군, 맞아요. 이제 그 전체의 조직을 다 이제 해치는 경우가 예, 되는 예. 건데 간호사들한테 이제 폭언과 고성과 그리고 밤근무 퇴근한 예. 간호사를 불러들여라, 내 앞에 당장 데려와라. 어허. 라는 이제 이런 언행에서 시작된 사건들이 또 조명이 됐던 사건이 있고 이제 또 뭐 한 사례는 또 의사분에 해당되는 건데 뭐 개인적인 업무 지시, 가족과 관련된 뭐 약타옥이라던가 그런 거 시켜요? 개인적인 이제 심부름이죠. 심부름이네요, 그거는 진짜로. 지시가 아니라 예, 예. 심부름을 시키는 것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간호대를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지금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만약에 제 동생,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직장 내에서 어떤 갑질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그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거 대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적극적인 거죠. 예. 예, 일단은 적극적인 자신감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현실이 이거 그냥 참고 말지, 그냥 눈 감고 말지라고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노동조합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당사자에게. 네. 이거는 제가 부당합니다라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의식 문화들이 조직 내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많이 강조를 해주셨다시피 갑질을 당하는 을의 입장에서도 네. 이것은 갑질이다, 당신은 부당하다라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표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신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은경 부위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